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골프장에서 처음 마주한 그의 눈빛은 티샷보다 깊고 조용한 진동으로 제 마음을 건드렸죠.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시선 하나의 발끝부터 중심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어요. 골프채를 쥔 그의 손끝은 단단했고 공을 가르는 리듬은 마치 오래도록 다듬어진 감정 같았어요. 스치는 미소, 짧은 숨, 그리고 휘몰아치는 침묵의 사이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껴지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과의 지독한 결혼 생활 속에서 뜻밖의 순간에 다시 여자로 깨어난 한 중년 아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혹시 잊고 지낸 감각 하나쯤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선주, 44대 주부예요.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1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려 애쓰고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남편 윤재민은 46, 중견 전자부품 회사의 부장으로 일해요. 말수가 적고 고지식한 성격이라 함께 있어도 대화가 많지 않아요. 그는 늘 회사 일에 매달려 있고 저는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며 떠난 뒤 집은 한층 더 조용해졌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죠. 식탁을 사이에 둔 대화는 TV 소리에 묻히기 일쑤였고 저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남편은 회사 일에 매달렸어요. 승진이 목전이라며 대표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가 주말에 가족 동반으로 골프를 치자고 했어요.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저를 졸랐고 처음엔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따라 나섰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본 정태호 대표는 말수가 적고 무게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여유롭게 골프채를 쥔 모습이 묘하게 눈에 들어왔고 그가 스윙할 때마다 공기마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요. 시선이 마주친 것도 스치듯 웃는 것도 괜히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그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그의 걸음걸이, 스윙하는 손목, 잠깐 내게 웃어 보이던 눈빛까지도. 그 다음 주말, 제가 먼저 남편에게 골프 가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대표와 가까워질 수 있다며 기쁘게 수락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골프장에 갔고 정태호 대표는 점점 제게 노골적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장갑을 끼워줄 때 손끝이 닿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남았어요. 샷이 끝난 뒤 스윙이 참 부드러우시네요. 라는 말에 숨이 막히듯 떨렸어요.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 골프장엔 공 말고도 조심히 휘둘러야 할 게 있나 봐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지만 속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농담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묘하게 간지리며 안쪽 깊은 곳을 흔드는 울림이 있었지요. 그날 밤 샤워기 아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는 하루의 묵은 감정을 쓸어내리듯 흘러내렸고 피부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열기는 점점 깊은 곳까지 번져갔지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어요. 그의 낮은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날의 공기와 시선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자 마치 그의 존재가 등 뒤에 바짝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묻어있던 숨결의 온도가 닿는 듯했죠.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함께 그날의 장면이 내 안에 천천히 되감기듯 펼쳐졌어요. 바람처럼 스쳐간 그의 눈빛, 무심한 듯 건넸던 말, 그리고 그 모든 찰나가 지금 이 공간에 겹쳐지며 감각을 건드렸어요. 그의 손끝은 한 번도 닿은 적 없었지만 내 감정은 이미 수면 아래서부터 파문처럼 퍼져가고 있었지요.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흔들리며 나조차 알지 못했던 결이 천천히 깨어났어요. 물줄기 아래에서 멍하니 서 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더 민감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빗물처럼 쏟아졌고 그 속에서 상상은 점점 더 또렷한 결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가와 말을 건네던 그 순간의 울림, 내 몸 깊은 곳 어딘가를 툭 건드리는 듯한 한마디가 다시 메아리 쳤고 나는 그 말이 내 안 어딘가를 부드럽게 찢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감각의 자극이었고 온몸은 그 흐름에 조용히 반응하고 있었지요. 뭔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이제야 다시 제 안에서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물줄기 속에서 그 감정은 꽃잎이 젖듯 천천히 피어났고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닿지 않은 감촉이, 스치지 않은 온기가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을 간지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이 처음 비를 맞을 때 느끼는 울컥하는 반응처럼 전율에 가까운 감정의 되살아남이었죠. 내 안에 무언가가 그를 향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흐름을 막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건 욕심도 죄책감도 아닌 존재의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어느 주말, 골프를 마친 뒤 대표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와인 한 잔 하실래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곁에 남았지요.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는 와인바에 들어섰을 때, 공간은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해 준비된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잔잔한 음악 사이로 그의 숨결이 낮게 스며들었고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미묘하게 떨렸죠. 그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말보다 더 깊고 훨씬 조용했지만 강렬했어요. 당신은 그냥 이렇게만 지내기엔 너무 아깝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울림은 한순간에 가슴 안쪽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지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조심스레 건드렸을 때 그 짧은 다음 속에서 시간은 고요하게 멈춰버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장면을 함께 그리고 있었어요. 그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요. 그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를 파동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내면 어딘가 단단하게 닫혀있던 감각의 문이 그의 존재 앞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지요. 나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 천천히 몸을 실었어요. 그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단호하지도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나의 흐름을 읽고 나의 숨을 듣고 그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는 듯 했어요. 그 과정은 격렬하기보단 묵직했고 명확하기보단 촉촉하게 번졌어요. 나는 어느새 그 진동에 몸을 내맡긴 채 더 이상 저항이라는 단어조차 잊고 있었어요. 무너졌다는 말보단 풀렸다는 말이 더 어울렸던 순간이었어요. 그 밤은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불씨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타올랐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오래도록 쌓여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감정은 차오르고 있었고 감각은 처음으로 제 주인을 만난 듯 생생했어요. 그 온기는 밤을 지나 아침까지 식지 않았고 나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도 무너져버린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오래전부터 나조차 외면하고 있던 나의 결을 다시 만난 느낌에 가까웠어요. 잊고 지냈던 떨림,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촉감들, 그리고 그 아래 숨어있던 내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대표는 회사에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종종 저를 초대했어요. 오피스텔의 향긋한 커피 냄새와 열려있는 셔츠 단추, 그 모든 게 한편의 영화처럼 연출돼 있었지요. 문 앞에 서서 망설이던 저에게 그는 무릎을 꿇고 다가와 구두를 벗겨줬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이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소파 위에서 이어진 숨결과 몸짓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는 아주 단단했어요. 마치 오래 단련된 관계처럼 정확하고 묵직했어요. 공보다 빠르고 골프채보다 더 강하게 저를 휘감았어요. 골프채보다 훨씬 단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속삭였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속옷을 입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남편과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고 대표와의 만남은 더 깊어졌어요. 죄책감은 사라졌고 저는 이 관계 속에서 제 존재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는 우리 집으로 와요 라고 했어요. 주소를 받아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그의 아내였어요. 정서희, 48살, 도시적인 분위기와 세련된 차림새, 그리고 말없이 상대를 제압하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와인바를 운영한다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여인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개할게요. 내 아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대표 아내는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 셋이서 즐겨보는 건 어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조용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술잔이 조용히 맞부딪혔을 때 유리 사이로 울려 퍼지는 맑은 소리는 마치 긴 대화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잔향이 가슴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지요. 대표의 아내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고 다가왔고 저는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낯선 온기에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어요. 놀라움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안도감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적 있는 감정이 다시 몸 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그녀의 다가옴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어요. 그녀는 마치 바람처럼 말 없이도 존재를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제 곁에 머물렀고 저는 그 온기 속에서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있었어요. 그녀가 내민 손길은 단단하거나 거칠지 않았어요. 오히려 젖은 천이 피부를 감싸듯 천천히 촉촉하게 스며들어왔죠. 그 온기는 말보다 깊게, 시선보다 진하게,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내려앉았어요.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섬세했어요. 조명은 불처럼 번졌고 향은 숨결처럼 퍼졌으며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고 어떤 위협도 없었어요. 다만 한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묘한 수용의 결이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한없이 무장해제되고 있었어요. 남자에게 느꼈던 리듬과는 달랐어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물결처럼 잔잔하게 당겨가는 감정. 날카로운 자극이 아니라 서서히 열을 올리는 차 한 잔 같은 흐름이었어요. 그녀의 가까움은 전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나조차 몰랐던 또 다른 결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긴 시간 단 하나의 방향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내 감정이 처음으로 방향을 틀어 다른 풍경을 마주한 듯했어요. 그 풍경은 조용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놀라울 만큼 깊고 단단했지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감정은 반드시 이성의 경계 안에서만 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진심은 성별보다 진동이었고 이해는 언어보다 감촉이었으며 떨림은 단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도록 눌려있던 가능성의 문이었어요. 나는 그 문 앞에 서 있었고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죠. 그 문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안쪽엔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또 다른 나의 떨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는 절 칭찬했어요. 당신은 정말 완벽해요. 숨기지 마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단단해진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 다녔어요. 대표는 그런 남편에게 기회를 줬고 곧 승진하겠네요. 라는 말을 들은 저는 스스로 이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믿게 되었어요. 죄책감은 더 이상 없었어요.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감각이 더 컸어요. 이 감정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는 제가 먼저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그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스스로 걸어갔어요. 대표 아내와의 교감도 이어졌고 우리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더 많은 방식, 더 새로운 흐름. 감정은 단단해졌고 쾌락은 다층적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면 저는 누구보다 다정했어요. 요즘 당신 참 예뻐졌어 라는 말에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죠. 그냥. 나를 좀 찾은 것 같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저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감각이 되어가는 중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골프장에 가요. 남편의 손을 잡고 티잉 그라운드를 천천히 걸을 때면 푸른 잔디 위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사이로 문득 그가 서 있던 자리가 겹쳐 보여요. 그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한 번의 스윙으로 공기를 가르던 그 순간 그 장면은 시간 속에서 잊히지 않고 제 안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가 휘둘렀던 건 단지 골프채가 아니라 제 마음의 결을 조용히 흔드는 어떤 울림이었지요. 그날 공이 날아가던 궤적을 따라 저 역시 안쪽 무언가가 천천히 열렸다는 걸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저는 이제 방향 없는 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흐름을 따라 움직이죠. 누군가의 시선, 어떤 말, 스쳐가는 향기 그 안에 숨은 감정의 파장을 읽으며 마음이 반응하는 대로 걸음을 옮겨요.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범하지만 제 안의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아주 오래도록 이어질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해요. 그 감정은 더 이상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이에요. 내가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었는지, 얼마나 조용히 흔들릴 수 있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하나의 잔향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걸어요. 공이 아닌 감정을 따라, 스코어가 아닌 떨림을 따라.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 번 바람이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줄 그 순간을 기다리며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